조선시대에도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4개 국어만 해도 천재 소리를 듣던 그 시절 무려 7개 국어를 구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 몽골어는 물론 아라비아어와 인도어까지 익혔고 어떤 기록엔 산스크리트어나 티베트어도 언급됩니다. 그는 단순히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외교 실무와 통역, 문서 작성까지 직접 해냈기에 조선 역사상 외교를 관장하는 예조 판서직을 제일 자주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술을 무척 좋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대의 대신 허조가 훌륭한 사람을 술이 데려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며 손자 역시도 술꾼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역시도 술을 매우 좋아하던 술고래였는데 희한한 게 술에 취해도 책을 읽는 특이한 버릇도 있었습니다. 언어의 천재, 외교의 귀재,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에 능통했던 인물, 그는 바로 신숙주입니다. 조선 전기 뛰어난 언어 능력과 외교 감각으로 이름을 떨친 신숙주. 그는 단순한 학자나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 한복판에서 중대한 선택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택한 길은 오늘날까지도 충신인가 변절자인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숙주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았고 세종대왕의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집현전에서 책을 읽다 잠들었는데 세종이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덮어줬다는 그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이죠. 특히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정음청에서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등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세종의 명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해동제국기라는 외교 보고서를 남겨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일본과의 교섭, 여진족과의 담판, 명나라와의 외교 등 중요한 외교 현장마다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즉위 후에도 신임을 받아 고위직에 올랐지만 문종이 병약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의 전국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1453년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합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이에 반대했고 사육신과 생육신은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즉위를 도우며 핵심 정권 실세가 됩니다. 그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세조 정권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 요직을 역임하며 조정을 이끈 실무자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 성삼문, 박팽년 등 훈민정음 창제 동지들이 처형되던 순간 신숙주는 살아남아 정권의 중심에 섭니다. 이 때문에 훗날 일부에서는 신숙주를 변절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신숙주와 숙주나물. 참고로 숙주나물은 잘 아시다시피 쉽게 상합니다. 묻혀놓고 하루만 지나도 웬만해선 상해버리죠.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숙주나물.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는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세조 암살 계획이 무산되며 잡혀온 성삼문이 한창 고문을 받을 때 신숙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성삼문은 신숙주에게 고함을 칩니다. 이복의 숙주, 그 옛날 자네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세종께서 어린 전하를 잘 보살펴 달라 하지 않았는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신숙주는 그런 성삼문의 호통을 보고도 그저 침묵했고 이렇게 세종대왕이 손자 단종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신숙주를 변절의 대명사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숙주나물이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고 해서 숙주나물로 부르게 된 겁니다. 또 상해버렸네. 에잉 신죽주 같으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론은 신숙주와 숙주나물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이름이 우연히 겹쳐서 생긴 언어유희에 불과하죠. 백성들 사이에서 나쁜 놈으로 기억되었고 이로 인해 씹어먹어야 하는 나물로 만들어 조롱하고 싶어하는 심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신숙주와는 아무 상관없는 숙주나물은 착한 음식입니다. 능력인가? 기회주의인가? 신숙주의 이런 행보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적들은 그를 변절자, 기회주의자로 불렀고 후대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육신과 비교하며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능력과 역할을 인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조의 치세는 혼란기였지만 행정과 외교는 안정되었고 신숙주의 외교적 감각과 행정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는 예조 판서를 수차례 역임하며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훈민정음의 실용화, 불교 경전 정리, 실무 행정 시스템 확립 등 다방면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후대의 평가, 신숙주는 자신의 묘비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의 평가는 극명히 갈립니다. 성군을 배신하고 권력에 붙은 기회주의자, 조선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한 냉철한 정치가, 인재는 시대를 넘지만 충의는 시대를 가르친다는 사육신 찬양과의 대비. 역사의 평가 속에서 신숙주는 충신과 간신의 경계선 어딘가에 선 인물로 남았습니다. 신숙주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언어학자이자 외교가였지만 동시에 조선 정치사의 가장 민감한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된 것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조선 전기를 관통하는 가장 복합적이고도 논쟁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